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른 실체법, 실제 권리를 규정하는 법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등기할지 결정하는 법들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실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다만 보존 등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창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을 퍼즐에 비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퍼즐의 테두리 조각은 민법, 퍼즐 조각은 다른 법률 등이고 퍼즐 완성이 등기부입니다. 완성된 퍼즐을 액자에 넣고 전시하는 과정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권리를 하나의 퍼즐로 비유하면 민법은 퍼즐의 테두리 조각과 같습니다. 즉, 부동산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퍼즐을 완성하려면 가장 먼저 테두리를 맞춰야 전체 모양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이 규정하는 기본 개념 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퍼즐이 완성되려면 테두리뿐만 아니라 내부 조각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를 구성하는 각 조각은 다른 실체적 법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각 법률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야 하나의 부동산 권리가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퍼즐 조각, 법률이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부동산 권리를 형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공적으로 기록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먼저 여러 법과 제도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야 완벽하게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퍼즐의 테두리 조각인 민법입니다. 부동산 권리, 변동의 실체적 법률 관계 규정합니다. 각 퍼즐 조각 중 토지 및 부동산 이용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해 구분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보호 관련 법률, 조세 및 부동산 세금 관련 법률,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집행 절차 법률 등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규칙과 예규 등도 각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타 법률입니다. 각 퍼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면 권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퍼즐 완성을 등기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는 퍼즐이 완성되기 전의 과정과 같으며 다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 대상 설정. 2. 등기의 원인 형성. 3. 등기 절차 진행. 4. 등기 완료. 등기 완료는 퍼즐이 완성되어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과 같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면 액자에 걸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등기 완료 후 등기부가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즉, 등기는 공개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시 퍼즐을 새롭게 맞추는 과정, 새로운 권리이 시작됩니다. 즉, 등기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예규 제1690호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 후
등기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해 채권자가 특정 재산이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현상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나중에 판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등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타 권리 등기의 말소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동안에도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단순히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저당권 실행이나 압류에 따른 경매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하더라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처분보다 우선하는 권리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만약 제3자의 권리가 가처분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처분 이후에 새로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도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이 기타 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등기를 다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처분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이 설정되었던 부동산에서 필요한 등기가 정리되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등기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만 정리한 경우에도 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했다면 즉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가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등법 30번 문제입니다. 지문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탁법 문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